역사여서 좀 너무 생소해서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진시황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진시황제 하면은 워낙 뭐 역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이고, 저는 진시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진시황 그리고 그가 꿈꿨던 불로장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게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인데 오늘 무대는 그 중에서 내륙 지역에 서북 지역에 저쪽 보면 이제 바로 성서성이라고 하는 지역. 산시라고 중국어는요. 산시라고 하는데 성서성이라고 하는 지역. 이 내륙 지역에서 좀 척박한 지역이고요.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항상 이렇게 풍족하지 못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대 세계는 지금하고 전혀 기후가 달랐기 때문에 고대에는 아마 숲도 계단이 울창했어도 아주 뭐 살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가장 문명이 어떻게 보면 처음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하고 너무 이 자연환경이 변해서 야 이런 데서 무슨 문명이 생겼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2000년 전에는 지금하고 너무 상황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산서성입니다. 이 산서성에서 1976년도에 아마 세계의 거대한 발견이라고 할까요? 불가사의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서한 문화재관리국에서 이제 그때까지 한동안 이제 막 출토가 돼서 막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팔던 화살촉이나 화살 칼 이런 것들을 다 사들이기 시작해서 사들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발굴 문화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계 8대 불가사의 하면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말씀드릴 진시황릉이라고 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상 발굴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사진 자료, 이게 이제 지금 진시황릉 병마용 박물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이제 병마용이기 때문에 이건 병은 군사죠, 그죠? 마는 말, 용은 뭘까요? 용은 저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 글자이긴 한데 되게 이제 모구용이라 해갖고 좀 허수아비 같은 거, 형상을 만든 거 이런 걸 이제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흙하고 흙으로 되어 있는데 흙으로 만든 군사, 그 다음에 말의 모양 이런 어떤 걸 이제 병마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메인이죠. 여기가 이제 1호갱입니다. 처음 발굴한 게 1호갱. 그래서 여기에 그 수천 명의 그 사람 군사의 모양을 한 그 흙으로 만든 인형인데 이게 완전 등신대입니다. 사람의 실물 크기로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수천 명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표정들이 다 다릅니다. 크기로 대단히 정교하게 수천 개의 군마가 만들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 병마용이 도대체 무언가?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도대체 어떤 목적에서 했을까? 지금은 많은 것들이 이제 밝혀졌지만 처음에는 뭐 당연히 그냥 놀랄 뿐이었죠.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 그 작업들을 이 발굴 작업과 함께 차근차근 이제 연구가 진행이 돼서 지금은 이제 대체적인 일들은 다 많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고대 사회에는 되게 이제 군주라든지 제왕이 세상을 떠나면 그 제왕을 보필했던 사람들을 다 같이 순장을 하는
풍습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고대 사회에는 그런 풍습들이 나타나고요. 중국은 이제 특히 요 진나라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순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 유물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모셨던 이제 후궁들이라든지 또 하인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이제 왕하고 같이 이렇게 묻어서 사후에도 그 군주를 보필하라 하는 것이죠. 홀로 가지 않게. 그런데 최소한 이 진나라 시절에 오면 이때쯤 오면 이제 사람을 묻는 일들은 이제 좀 너무 잔혹하지 않냐. 이때는 이제 사실은 중국 사회에는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이제 유가 사상이 등장한 시대입니다. 최소한 이제 공자님이 등장한. 공자님이 대략 이제 기원전 500년, 570년경에 이제 등장을 해서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이 유교, 유가 사상을 이제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간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을 묻는 행위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사회에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서 생사람을 묻는 대신에 흙으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사람 모양처럼 이런 식의 이제 풍습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진시황이 죽을 때가 대략 이제 기원전 한 210년 요 정도 되는데요. 요 정도 되면 이제 그런 풍습도 어느 정도 자리 잡혀서 아마 그 죽은 군주를 위해서 이제 흙으로 일일이 그러니까 무덤의 사후 세계를 보좌할 이런 군사나 또 여러 그 신하들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진시황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자신을 위한 무덤을 만들었을까? 진시황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간략하게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찍 죽고 나서 진시황이 13살에 왕의 즉위를 합니다. 진나라 왕의 즉위. 아직까지는 황제는 아니고 그 당시에 칭호는 왕이었죠. 왕. 그래서 13살에 왕의 즉위하면서 이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 진시황릉을 13살 즉위하면서 만들었으니까 최소한 얼마 정도 걸렸냐면 이 무덤을 축성하는데 완공하는 데까지 대략 한 36년 정도. 연간 많을 때는 한 7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이 무덤을 축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워낙 신분적으로도 주변에 이렇게 친인척 자체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 외국에서 태어났고 막 그랬기 때문에 대단히 그 능력 있는 인물들을 많이 출신에 관계없이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이런 되게 중국 사회에 있어서 보면 되게 대업을 이룬 군주들을 보면 되게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인척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뽑는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징기스칸도 보면요 바로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그 대업을 이룬 인물들은 대부분 그런데 하여튼 이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면서 대단히 뛰어난 인물들이 주변에 많이 몰리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진나라가 후에 그 전국 시대를 다 통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나라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법이란 지키면 편하고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재가 가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나라가 대단히 엄격하게 그 사회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면 사회 가차가 규율이 생기고 군대도 그렇고 일반 민도 그렇고 규율이 생기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단히 빨리 이게 부국강병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변방에 약한 나라였는데 이 진시황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책에 의해서 진나라가 대단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기원전 22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221년 전에 최초로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신 건 병마용이고 실제로 이제 진시황릉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진시황릉입니다. 진시황릉은 크게 내성과 외성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 이게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여 킬로 정도 그 무덤 하나 자체가요. 내가 어마어마한 무덤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요 진시황릉을 보면 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옆에서 본 거고요.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 본 건데, 위에서 내려다 요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되게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350, 60m 정도 됩니다. 요 능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게 거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의 완벽한 정사각형 구도로 되어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리고 잘 보면 이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피라미드는 이집트만이 무덤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무덤의 구조. 피라미드로 하면 왜 좋은지 아세요? 사실 그 어머님들 보시면 가령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누가 또 와야 되는데 또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치워놓기 귀찮으니까 그대로 놓을 때 상포 덮어놓죠. 그 상포의 모양을 잘 보세요. 피라미드입니다. 꼭지가 하나 있고. 네, 꼭지가 있고 그게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 상태로 해놓으면 그 안이 진공 상태가. 그래서 썩지가 않고 변질이 안 된다라고 해서 고대에서부터 가장 그 무덤이라든지 이런 양식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이 피라미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거예요. 사실 이집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황릉에서 이렇게 밑에를 쭉 내려다본 모양이고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지금 진시황릉을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4년도 이제 병마용이 발견된 이래로 병마용 발굴은 지금 3호gem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더 이상 지금 발굴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발굴을 더하면 더 나올 가능성이 큰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발굴을 자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발굴 기술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진시황릉도 마찬가지지만 병마용 발굴했을 때 원래 그 처음에 나와 있을 때 문양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수천 년 바닥에 땅 속에 있던 것들이 빛을 보니까 이게 다 변색되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지금 발굴을 하는 건 문화재 차원에서도 좋지가 않다. 대략 한 70만 명 정도가 이 무덤을 축조하는데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38년 정도. 그래서 진시황릉은 여산릉하고 병마용갱으로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산릉은 사실은 지금 발굴을 못 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병마용은 했는데 진시황릉 여기에 아마 진시황의 시신이 여기에 묻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내성이고 그 병마용갱은 지금 몇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아까 보였던 그거는 거기는 이제 외성 지하군단이고 여기는 이제 진짜 그 시신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인데 발굴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한다기보다도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역사서에 보면 진나라 다음에 이제 항우라고 아주 역발산 기계세 항우가 이제 이 진시황릉을 30만 명을 동원해서 다 도굴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역사서에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굴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를 파놨는데 이것도 기록에 있는데 어느 양치기 목동이 양이 글로 잘못 들어가서 양 찾으러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여하튼 기록으로만 남아있는데 정확히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근데 지금 발굴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마천이 서술한 사기에 의하면 이 안에는 그 강, 하천 막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수은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은으로.
사실 이게 진시황이 불로장생, 오늘 사실 제 주제가 불로장생인데 이 불로장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장생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려고 이제 백방으로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 약 구하러 간 사람들이 약 구해 오겠다고 진시황한테 돈은 잔뜩 받아가 갖고 뭐 그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한테 해줬다는 게 뭐냐면 수은입니다. 수은. 이 수은을 소량씩 써가지고 이 피부에 바르고 하면 피부가 탱탱해져요.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이게 그 좋지 않은 약, 화장품, 이거 뭐 바르면 집큐라 그래갖고 듣는 화장품들이 사실은 다 수은이 쓴 화장품들이 많은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수은을 소량 쓸 때는 이 피부가 좋아지니까 젊어지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씩 쓰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되면 이제 수은의 독에 중독이 돼서 나중에 진시황이 죽을 때 이제 피부가 문드러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시신 옆에도 수은으로 다 이걸 채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은이 이게 독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망가질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고, 여러 가지 더 기술이 좀 발전하면 발굴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아틀락스 세계사에서 사실은 그냥 사기의 기록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내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 다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수은입니다. 수은으로 다 채웠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등불을 밝히고 있는데 사기에 의하면 인어 기름으로 꺼지지 않게 등불을 밝혔는데, 인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고래 기름을 썼을 가능성도 있고, 또 요새 같은 그 인어처럼 생긴 동물 있잖아요. 그 주몽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간 그런 비슷한 기름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무덤을 만든 사람을 안에 이제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인 사람도 또 죽이고, 중국에서는 원래 현실에 대한 그 집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중국 사람들 보면 현실 집착,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가령 이제 그 돈이라든지 뭐 명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것도 아마 중국의 그 전통적인 사상하고도 관련이 깊은데, 그러니까 그 내세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보단 현실 세계에서 영원히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꿈꾸는데, 이와 관련이 깊은 게 이제 도교적인 거죠. 방생하는 거, 도교의 어떤 사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진시황이 방생불사, 영원히 삶을 이제 장생하기 위해서 도사들을 굉장히 애지중지합니다. 도사들을 애지중지해서 영약을 구해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뭐 불로장생 약초들을 구해오고 막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서복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서복은 도사입니다. 도사, 방사, 도사라고 하는데, 요 인물에게 그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저쪽 동방에 가면 뭔가 신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삼신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장생할 수 있는 약초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구해와라. 근데 그 신선들이 이 선남선녀와 오곡과 보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3,000명의 그 선남선녀들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보물들, 그리고 오곡을 가져갑니다. 오곡, 곡물. 곡물이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귀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종자를 가져가는 거죠. 종자. 오곡을 가지고 이 서복이 동방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복이 처음으로 온 것이 어디냐? 바로 제주도.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설입니다.
제주도를 예전엔 영주라고 그랬어요. 제주의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불렀는데, 영주에 오는데 그 한라산을 가려면 어디로 오면 제일 좋냐면 서귀포 쪽에, 지금 서귀포 쪽에 정방 해안 쪽으로 오는 게, 거기 정방폭포 있잖아요. 정방폭포 골로 와서 이 한라산에 가서 영약을 찾았는데 사실은 구하지 못하고 서복이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이 불로장생의 꿈을 쫓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명을 더 빨리 단축하게 됐던 거죠. 이 수온에 중독이 되면서 원래 더 살 수 있었는데, 얼마나 살았어요? 그래도 50대 한 중엽까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찍 죽은 건 아닌데요. 좀 더 일반 사람보다 많이 사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그래도 뭐 잘 먹고 잘했기 때문에, 더 좋은 약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이 수은 때문에 더 일찍 명을 단축했다. 그래서 사실 불로장생의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실 그냥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내일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것은 이게 참 이거야말로 좀 어리석지 않은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 가령 예전에 이집